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이기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될 경우 내 삶에 해가 되는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인연의 경우 관계를 정리하기 쉽지 않고 상대의 잘못된 행동이 경계가 불분명하여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에게 악영향을 주는지도 잘 인지하기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이유로 힘들어한다면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처세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경계해야 될 사람 6가지 유형. 첫째,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감정을 공유하고 존중하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성향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상대는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부하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마음의 상처와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를 지적하여 입장을 전달해도 소통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으로 항상 자신이 상대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깊은 감정을 교류하지 않고 가끔 가볍게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람.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을 속이고 이용합니다. 이들은 대개 높은 지능과 매우 날카로운 사고력을 지니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상황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유 없이 친절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 참소의 뜻은 다른 사람의 나쁜 행동이나 비밀을 공개하여 그 사람을 폭로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비난, 비판, 비하 등과 함께 사용되어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공격하거나 중상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참소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다른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비난과 비판을 통해 자신의 분노나 불만을 해소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대방을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단순히 자신만의 객관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참소하는 사람의 비난과 비판을 받는 것은 나 또한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넷째, 자신의 문제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사람. 자신의 문제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부담을 덜기 위해 문제를 상대방에게 전가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서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협력하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의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은 종종 동료나 후배에게 자신의 스트레스를 전가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동료나 후배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며 상호작용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의 소지를 분명히 하고 내 입장을 전달하여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상대방에게 감정을 과도하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불안감과 불편감을 초래하며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이 과도하게 표현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인식과 조절이 부족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감정의 기복이 크고 상황에 맞지 않는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작은 실수에 대해 과도한 분노나 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정의 변화와 표현에 대한 조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과는 교류를 자제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섯째,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상황이나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과거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강하게 묶여 있으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안전한 지식과 확실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따라서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들은 성장할 수 없으며 상대방에게도 마찬가지로 발전의 기회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선과 악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해가 되는 사람들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착한 존재이지만 외적인 환경이나 유전적인 요소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나랭을 지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나의 삶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나에게 해가 된다면 그에 대한 처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번은 실수라 해도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된다면 이는 실수가 아닙니다.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고쳐보겠다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변화가 없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결단이 나의 삶을 평온하게 해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꼭 만나야 될 관계라면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어떤 일이나 상황을 같이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사람으로 거리를 두고 가벼운 말 정도는 그냥 들어주거나 되도록이면 짧고 가벼운 만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나를 업신여긴다면 서서히 거리를 두면서 인연을 끊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